미야코지마의 여름은 4월부터 10월까지로 보시면 되는데, 안녕하세요. 하비루비입니다. 저는 지난 7월 미야코지마에 다녀왔는데요. 8일을 있었는데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정말 좋더라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왜 미야코지마에 가셔야 하는지 직접 섬 곳곳을 돌아보면서 알게 된 정보와 함께 미야코지마 여행 추천 코스 정리해 드릴게요. 미야코지마는 산호초가 융기에서 만들어진 일본 오키나와현에 속해 있는 작은 섬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에 오키나와가 있다는 건 축복이라고 생각할 만큼 오키나와를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바다 하나만 놓고 본다면 미야코지마는 정말 특별한 곳이에요. 미야코 블루라고 불리는 투명한 에메랄드빛 바다와 새하얀 모래사장을 섬 곳곳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또 미야코 본섬과 주변 섬들이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서 렌터카로 섬과 섬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것도 여행의 큰 재미예요. 그럼 미야코지마에서는 뭘 하며 즐기면 좋을까요? 새하얀 백사장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싶다면 요나하 마에하마 비치를 추천드릴게요. 7km의 새하얀 백사장이 이어지는 미야코지마의 대표 해변으로 바다 건너의 쿠리마 대교까지 보이는 풍경이 멋지고 새하얀 모래가 고와서 해변 자체가 정말 예뻐요. 샤워장과 화장실이 있고 시즌 중에는 파라솔이나 튜브도 빌릴 수 있어서 장비 없이 가볍게 와서 물놀이 하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물놀이보다 스노클링을 즐기고 싶다면 아라쿠스 해안을 추천할게요. 섬 동쪽에 있는 해변으로 수심이 얕고 해변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서 투어를 이용하지 않고 셀프로 스노클링 하기에 정말 좋은 곳인데요. 바다를 바라보고 오른쪽은 산호와 열대어, 왼쪽은 바다 거북이를 만날 확률이 높은 포인트예요. 거북이를 발견하는 팁을 알려드리자면 어디선가 한국말로 거북이다 하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바로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좀 더 특별한 바다를 경험할 수 있는 야비지 투어를 소개해 드릴게요. 야비지는 미야코지마 북쪽 바다에 펼쳐진 대규모 산호초 지대로 여러 포인트들을 돌며 스노클링이나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데요. 저는 치어풀이라는 일본 업체를 이용했고요. 세 분의 스태프분들이 함께 진행했는데 다들 정말 친절하고 흥이 넘치더라고요. 첫 번째 포인트에서는 산호 사이로 열대어가 정말 많이 보였고요. 두 번째 포인트에 도착했는데 여기가 야비지 투어의 진짜 메인 스팟입니다. 눈앞의 풍경이 합성사진인가 싶을 정도로 바다색이 선명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업체들이 드론 사진과 영상을 찍어주니까 인생샷도 많이 남겨오시고요. 바다에서 직접 노는 것도 좋지만 절경을 보고 싶다면 히가시 헨나자키도 추천드려요. 바다를 향해 길게 뻗은 곳으로 양쪽 바다를 보며 등대까지 걸을 수 있는데요. 탁 트인 풍경이 정말 멋진 곳이에요. 바다를 바라보면 큰 바위들이 드문드문 놓여있는 게 보이는데 이 중에는 1771년 거대한 파도에 의해 육지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진 쓰나미 바위들도 있고요. 바로 옆의 히가시 헨나자키 비치에도 잠깐 들려보시면 좋은데 바다 거북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식 해수욕장처럼 관리되는 곳은 아니라서 여기에서 물놀이를 한다면 무리하지 않도록 특히 더 조심해주세요. 그리고 미야코지마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다 위를 달리는 드라이브죠. 이라부 대교, 이케마 대교, 쿠리마 대교 모두 무료로 건널 수 있고요. 지금 달리고 있는 이라부 대교는 길이가 약 3.5km로 통행료가 없는 다리 중에서 일본에서 가장 긴 다리라고 해요. 에메랄드빛 바다 위를 직접 달리는 것도 좋지만 멀리서 바라보는 대교의 풍경이 정말 아름다운데요. 이케마 대교는 입구 쪽 주차장에서 바다와 다리를 바로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이라부 대교는 마키야마 전망대에서 다리와 미야코 본섬을 함께 내려다볼 수 있어요. 코리마 대교는 코리마 전망대로 많이 가시는데 저는 류큐조 전망대 특히 추천드리고요. 가장 위쪽으로 올라가면 코리마 대교와 요나 마에하마는 물론이고 주변 바다와 코리마 섬의 풍경이 360도로 펼쳐지는데 제가 가본 전망대 중에서는 여기가 가장 좋았습니다. 낮 동안 바다와 섬을 즐겼다면 저녁에는 시마우타 라이브 이자카야에도 한 번쯤 가보기를 추천드려요. 시마우타는 말 그대로 섬의 노래라는 뜻으로 오키나와 지역에서 전해져온 민요와 음악을 말하는데요. 저는 시마우타 이자카야 키야마라는 곳에 다녀왔고요. 라이브를 들으면서 식사와 술을 함께 즐길 수 있어서 미야코지마의 밤이 더욱 특별한 순간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여행객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미야코지마는 일본에서는 낚시 포인트로도 유명한 곳이에요. 장비가 없다면 성상 낚시 투어를 이용하셔도 되고 직접 장비를 가져와서 낚시를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돈키호테에서 미끼를 구입했고 세 곳의 포인트에서 낚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는 시기라 리조트 근처의 하쿠아이 어항을 가장 추천드려요. 자, 이제 미야코지마 여행 전에 알아두면 좋을 정보들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미야코지마에는 공항이 2개 있는데 한국 직항편은 이라부섬 옆의 시모지섬에 있는 시모지시마 공항으로 들어오고요. 현재 한국에서는 인천과 부산에서 미야코지마 직항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모지시마 공항은 정말 작은 곳이라서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까지 걸어서 이동합니다. 입국할 때에는 비지트 재팬 앱 QR코드를 입국 심사관에게 보여주고 지문과 얼굴 사진을 찍었고요. 짐을 찾은 뒤에 세관 심사관에게 QR코드를 한 번 더 보여줬습니다. 미야코지마는 관광지가 섬 곳곳에 흩어져 있고 대중교통도 편한 편은 아니라서 가능하면 렌터카 이용을 추천드려요. 가장 편한 건 도착하는 시모지시마 공항에서 바로 차량을 빌리는 건데요. 저는 출발 2주 전쯤에 알아봤는데 시모지시마 공항에서 빌리려니까 7박 8일에 무려 75만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같은 기간 미야코 공항 근처 업체를 찾아보니까 25만원 정도여서 저는 미야코 공항 쪽에서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미야코 공항에 도착하면 렌터카 업체에서 공항으로 픽업을 나오고 셔틀을 타고 영업소로 이동해서 차량을 인수하는 방식이었고요. 홈페이지 상에는 픽업 셔틀은 18시까지였는데 조금 늦어도 괜찮다며 픽업을 진행해 주셨어요. 이번에는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아 뚜벅이 여행을 하거나 저처럼 시모지시마 공항에서 미야코 공항으로 이동해야 한다면 시모지시마 공항에서 히라라 시내와 미야코 공항으로 가는 버스가 있어요. 시간표 요금 정리해드리니 현재 화면 참고해주시고 최신 시간표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도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 출발 전에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야코지마에서는 현금도 조금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저는 여행 첫날 맥스밸류에 들러서 장도 보고 이온뱅크 ATM에서 현금을 인출했는데 시모지시마 공항에 도착해서 현금을 뽑으려고 했더니 수수료가 660엔이나 나오길래 살짝 뒷걸음치고 맥스밸류에 가서 수수료 없이 인출했습니다. 기념품이나 여행용품을 사실 때에는 돈키호테에 들려보시면 좋습니다. 미야코지마 특산품부터 오키나와 기념품까지 한 번에 둘러보기 편하고 스노클링이나 물놀이 용품도 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3박 4일 추천 일정 알려드릴게요. 첫날은 도구치노하마, 원세븐엔드, 이라부대교, 선셋비치, 히라라 시내 숙박, 공항이 있는 시모지섬과 이라부섬을 중심으로 둘러볼게요. 도구치노하마는 새하얀 모래와 잔잔한 바다가 예쁜 해변이에요. 예쁜 카페에서 바다를 보면서 점심을 먹고 싶다면 해변 바로 앞 블루터틀이 있는 동쪽,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물놀이를 즐기고 싶다면
서쪽의 이시야마 관광 서비스 쪽을 추천드려요. 다음은 원세븐엔드로 가볼게요. 원세븐엔드는 시모지시마 공항 활주로 끝에 있는 곳으로 비행기와 미야코 블루를 함께 볼 수 있는 명소예요. 새하얀 모래와 에메랄드빛 바다가 정말 아쉬워서 비행기 이착륙이 없어도 그냥 지나가기 아쉬우니 꼭 들려보시라 추천드립니다. 시간 여유가 있다면 숙소에 가기 전에 미야코 선셋비치에 잠깐 들려보셔도 좋은데요. 이라부 대교와 바다, 석양을 함께 볼 수 있어서 잠깐 쉬면서 풍경 보기 좋은 해변이에요. 2일차는 취향에 따라 요나마 마에하마비치나 야비치 투어, 이후 쿠리마 대교, 류큐조 전망대, 리조트 숙박. 오전에는 물놀이, 오후에는 리조트를 즐기는 방법입니다. 쿠리마 섬 입구 쪽에 쿠리마 어항 바로 옆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예쁜 해변을 하나 발견했어요. 물도 잔잔하고 바다색이 정말 예뻐서 여기도 다음에 와서 물놀이 해보려고 체크한 곳이라 공유드리고요. 3일차는 리조트, 인가 마린가든, 히가시 헨나자키, 아라쿠스크, 히라라 시내 숙박. 오전에 리조트에서 여유롭게 보내고 오후에는 남동부를 둘러보는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임갸 마린가드는 바닷가 안쪽으로 들어온 작은 만으로 아래에서는 물놀이와 스노클링도 할 수 있고 산책로를 따라 위로 올라가면 바다와 해안이 한눈에 펼쳐져 정말 멋진 전망을 볼 수 있어요. 시간 나시면 꼭 가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밤은 히라라 시내에서 못산 기념품도 사고 미야코지마의 마지막 밤을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4일차입니다. 인천행은 낮 12시 출발이라서 마지막 날 바로 공항으로 이동하시면 되고요. 부산행은 오후 6시 출발이라서 첫날에 못 본 이라부섬과 시모지섬을 마지막 날에 둘러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박 이상의 일정이라면 아직 못 가본 북부를 둘러보셔도 좋아요. 북부는 이케마 대교와 니시헨나자키를 중심으로 시간이 있다면 스나야마 비치, 해중공원, 유키시오, 키비차에 들려보세요. 니시헨나자키는 미야코지마 북쪽 끝에 있는 곳으로 석양이 특히 아름다워요. 천연 아치바이로 유명한 스나야마 비치. 바다에 들어가지 않고 실제 바닷속을 구경하는 해중공원. 오키나와 기념품으로 유명한 소금인 유키시오를 만드는 체험소, 직접 자보는 사탕수수 체험을 할 수 있는 미야코 키비 차야까지 취향에 따라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야코지마는 여름철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인데요. 저도 이번 여행에서 태풍 바비를 제대로 만났습니다. 여기가 방금 소개했던 인갸 마린가든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태풍 때는 길이 덮일 정도로 파도가 거세지더라고요.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는 길이 있을 수도 있으니 태풍이 가까워지면 피크 전부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미야코를 돌아다니다 보면 어딜 가도 자꾸 마주치는 얼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미야코지마 마모루쿤입니다. 교통안전을 위해 섬 곳곳에 설치된 경찰관 인형으로 현재 마모루쿤 20명과 여성 경찰관 1명까지 총 21명이 섬 곳곳에서 열심히 근무 중이에요. 그런데 이분들 태풍이 오면 출근을 안 합니다. 제가 갔을 때 태풍 바비 때문에 경찰서의 마모루쿤과 마루코짱이 피신해서 일부러 찾아갔는데 빈자리만 보고 왔어요. 경찰서의 두 분만 만나면 마모루쿤 도장 깨기 성공하는 건데 좀 아쉬웠네요. 처음엔 좀 이상하게 생겼다 싶었는데 계속 보다 보니 정이 들어서 결국 돈키호테에서 한 마리 데리고 한국으로 함께 귀가했습니다. 미야코지마의 여름은 보통 4월부터 10월까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바다를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이 시기를 가장 추천드리고요. 그 외 계절에도 조용하게 휴양을 즐기기에는 좋은 곳이니까 계절에 맞게 여행을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미야코지마 여행 되시기를 바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